네, 안녕하세요. 상호캡슐의 조성우입니다. 오늘은요, 다주택자들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다시 말해서 뭐 좋다 나쁘다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라고 너무 추상적인 그런 평가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주택자는 집값을 올리는지 집값을 내리는지.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가 젊은 층들한테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주택자를 허용을 할지 말지, 다시 말해서 집값을 젊은 층들을 위해서 조금 내리려면 다주택자를 장려해야 될지 아니면은 쉽게 말해서 때려잡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정치적인 얘기, 뭐 다주택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정책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고요. 제가 이 다주택자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이유는 제가 포지션이 1주택이 있어요. 똘똘한 한 채가 있고 돈이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이 또 생겨서 소득을 모아서 돈이 만들어졌는데 이 돈을 투자를 하려고 하니 저는 부끄럽게도 경영학과를 졸업했지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뭐 경영학과 수업 들을 때 투자론을 수업을 듣긴 했지만 기억나는 건 buy low, sell high 맨날 교수님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한국 재무학회장 되셨대요. 그 투자론 가르치던 교수님 별로 좋아하던 교수님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buy low, sell high랑 뭐 correlation, 뭐 볼레빌러티 표준 편차를 그렇게 불렀어요. 볼레빌러티 뭐 베리언스 이런 것들만 기억날 뿐이고 사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고백하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모르니까 결국은 투자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고 그럼 결국 부동산 투자밖에 남지 않는데 1주택이라는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똘똘한 한 채다 보니 한 채를 더 사는 순간 종부세가 무지막지해요. 사실 종부세를 한 채를 더 사면 종부세가 거의 5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가까이 나올 것 같은 계산해 보니까는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하나 고민될 수밖에 없고 그러자니 내가 다주택자가 됐을 때 나를 좀 나라에서 봐줄까? 아니면 또는 지금보다 세금을 줄여줄까? 그럼 다주택자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나라에서 다주택자를 좀 세금을 완화시켜줘서 다주택자를 장려할지 말지를 예측을 좀 해봐야겠는데 그러자니 다주택자를 장려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주장을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진 한 무리가 있고 또 다주택자는 아니다. 우리 사회의 집값을 올리는 주범으로서 때려잡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진 한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뜻 생각하면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다주택자는 어쨌든 아니 야 너 살 것도 아닌데 너 집을 두 채씩이나 갖고 있어? 먹을 것도 아닌데 욕심 사납게 맛있는 케이크가 있는데 케이크를 2개를 먹겠다고 그래. 케이크 1개도 못 먹는 사람이 많은데 2개를 먹겠대. 그러면 딱 봐도 나도 야 저놈 참 욕심 사납다. 야 그 케이크는 깨놓고 안 먹어도 그만인데 야 집은 누군가는 땅에 붙어 살아야 되는데 야 너는 살지도 않는 집 2개나 갖고 있고 얘는 집 하나도 없는데 또 나쁜 놈 아니야? 너 욕심 사납다 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들 때문에 다주택자가 그 집만 갖고 있지 않았으면 그 집 남은 거 한 채 그 누군가가 싸게 살 텐데 네가 사는 바람에 그 집을 어떤 놈인가는 못 살고 너한테 월세 내면서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주택자들 이거 문제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기 되게 쉬워요. 언뜻 생각하면. 근데 얼마 전에 윤석열이 텔레비 나와서 이제 당선인이 되고 나가지고 그 국토교통부 장관들이 보고하잖아요. 인수위원회 보고할 때 들으니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이 다주택자들이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임대 물건을 공급함으로써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해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런 워딩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럼 어느 사람 생각이 맞느냐? 보통은 어느 의견과 어느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 사실은 그 중간 정도가 맞는 의견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제가
한 10년 동안 인생을 이제 돈을 벌면 제가 돈 번 지 딱 10년 물론 뭐 법무관 때 번 거는 막 170만 원 받고 180만 원 받고 월급 받았으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엄밀히는 제가 제대로 돈 벌기 시작한 거는 이제 한 5년 됐어요. 근데 이제 막 저는 이제 저는 어쨌든 그렇잖아요. 저는 보다시피 직업이 이제 공인중개사랑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완전 이해 당사자, 원고 피고 막 검사 피고인 둘이 완전 다른 말 하잖아요. 막 원고 피고 막 거짓말도 난무하고 막 그런 어떤 검사는 거짓말 안 할 것 같죠, 여러분. 검사도 거짓말 합니다. 그 거짓말이 뭐냐에 따라 사람들 의견이 다 나뉘지만 제가 볼 때 다 맞는 말만 하진 않아요. 어쨌든 이건 딴 얘기고. 그러니까 제 직업 자체가 부동산 업자로서도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이해관계가 엇갈리잖아요. 매도인은 비싸게, 매수인은 싸게 사고 싶고, 매도인은 비싸게 팔고 싶고, 임대인은 비싸게 전세 놓고 싶고, 임차인은 싸게 살고 싶고, 그리고 원고 피고 말할 것도 없죠. 검사랑 피고인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중간에 있다 보니까 정말 상반되는 주장을 많이 듣게 되는데 들어보면 사실은 그 중간 어둠에 진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야 된다. 다주택자를 오히려 장려해야 된다라는 첨예한 의견을 들었을 때 사실 중간에 어느 정도 올바른 길이 있을 거라는 거는 제가 그냥 제 직업상 경험적으로 알지만 다주택자들 때려잡아야 된다는 주장의 근거는 아까 케이크론. 야, 케이크 맛있는 거 너 2개 먹냐? 너 배 터져 죽겠다. 야, 너 한 개도 다 못 먹는데 야, 너 2개씩이나 갖고 얘는 한 개도 없는데 좀 나눠줘라. 너 나쁜 놈이네. 너무 욕심 사나워. 라는 아주 직관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요. 다주택자 때려잡아야 된다는. 근데 다주택자를 장려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은 제가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윤석열도 사실 거기까지 얘기는 안 했죠. 윤석열도 마음속으로 이해 못할 거예요. 원래 법조인들의 특징이 여러분 법만 알아요. 그래서 법밖에 몰라요, 솔직히. 저는 이제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이제 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하니까 먹고 살려다 보니까 지금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래서 윤석열도 이해 못하고 한 얘기고요. 사실 저도 고백하건대 이해를 완전히 못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갈망하던 차에 책을 하나 만났어요. 이게 무슨 책이냐면 좀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대해서 좀 혹평,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전문가가 쓴 책이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어떤 야 그거 약간 잡서야 라는 진짜 그런 말도 이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서는 들었고 또 좀 쉽게 쓰다 보니까는 또 되게 쉽게 설명했기 때문에 잘 읽히니까는 정말 많은 감명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책은 쉽게 쓰는 게 알고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여기에 다주택자들을 장려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논거가 있는데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다주택자들 결국은 돈은 물론 제 의견도 여기 포함돼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의견이랑 제 의견이랑 섞여 있어요. 돈은 다주택자들이 많이 와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돈이 많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된 거고 다주택자가 돼서도 그들이 벌어들이는 노동소득의 어떤 노동력, 생산성은 줄어들지 않아요. 여전히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허용을 해야 야, 한 채 더 사, 한 채 더 사 라고 해줘야 돈 많은 사람들이 한 채를 더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들어가고 돈이 흘러들어가야 건설업자 아니더라도 뭐 건설면허가 있어야만 꼭 집을 짓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집을 져서 공급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 다주택자들이 공급이 막 늘어나 그럼 케이크가 막 늘어나 그럼 배가 터지게 케이크를 다 먹어버리는 거 말인데 집은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케이크는 먹잖아요. 근데 집을 막 콘크리트를 씹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채는 지가 살고 한 채는 전세나 월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다주택자들이 돈이 많고 그 돈 많은 놈들이 주택에 돈을 쓰고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또 돈독이 오른 전구를 향해 돈을 향해 치닫는 그 불나방들인 인간들은 또 다주택자들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짓고 근데 집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한 채는 임대를 놓고 그러면 임대 가격이 떨어지고 왜 임대 가격이 떨어져요? 많아지니까 막 돈이 계속 야 너 한 채만 사 라고 하면은
돈이 있어도 주택을 못 사. 근데 야, 네 맘대로 해. 살려면 사. 그럼 돈이 있으면 막 주택을 사. 그럼 주택이 막 늘어나. 주택의 절대 숫자가 늘어나고 다 못 먹으니까, 배가 터져도 못 먹으니까 한 채는 월세를 놓고 전세를 놓고 하다 보니까 그 전월세가 많아져서 전월세 가격이 떨어지고, 전월세 가격이 떨어지면 매매 가격이 떨어진다. 이 논리인 거예요. 전월세 가격이,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갭 투자. 전세가랑 매매가랑 차이가 이 갭이잖아요. 근데 전세가가 올라가. 그럼 갭이 줄어든다고 하잖아. 그러면 매매가가 도망가고, 다시 전세가가 올라가? 갭이 줄어들어? 그럼 매매가가 도망가고. 이런 거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처럼 돈 많은 놈들 더 살려면 샀어? 돈독이 오른 건설업자들이 막 집을 지었어? 집을 샀어? 집 전체 숫자는 늘어나? 왜? 돈독이 오른 건설업자들이 집을 막 지었으니까 돈 벌려고? 그러면 케이크처럼 다 처먹지 못해? 나머지는 다 임차나 월세나 전세로 놔야 돼? 그러면 전월세가 많아져? 그러면 갭이 이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전월세가 많아지니까 이게 올라가질 못해. 계속 이래. 또는 떨어져.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가격을 밀어 올리는데 이렇게 돼 있다가 떨어져. 그럼 같이 끌어내린다. 이 논리인 거예요. 다주택자들을 장려해야 된다. 뭐가 맞을까요? 그러면 언뜻 보면 너 혼자 케이크 다 먹냐? 야, 이 욕심 다 나온 놈, 나쁜 놈. 너 때문에 케이크 못 먹는 놈들 많은데. 라는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또 이 말도 맞아요.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집은 못 처먹고 케이크는 다 처먹어. 그러면 처먹냐 못 처먹냐 그 차이 때문에 케이크를 많이 갖고 있는 놈들은 비난받아야 되고 아파트나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놈들은 비난받지 않아야 되느냐? 그 말도 맞아요. 케이크는 배가 터지게 처먹고 당뇨병 걸리겠죠? 배고픈 사람은 굶어 죽고 다 처먹으니까. 근데 집은 처먹지 못하니까 당뇨병도 걸릴 리가 없어. 다 못 먹어. 다만 월세를 놔. 월세 놓으니까 굶어 죽지도 않아. 케이크 못 먹은 놈들 굶어 죽는데, 빵은 못 먹는 놈들 굶어 죽는데 얘네는 굶어 죽지 않고 거기서 살아. 싸게 살아.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야. 당뇨병도 안 걸리고 얘네들도 싸게 살고. 다만 한 놈은 소유권자고 한 놈은 평생 월세야. 그럼 뭐 월세는 계속 쪽쪽 빨아먹히죠. 노동력을. 그러니까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겠지. 가진 놈들은, 다주택자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진 않아요. 이거 여기서 핵심이야. 가난한 사람도 부자는 돼요. 근데 다주택자들이 이만큼 부자가 될 때 얘네들도 부자가 되긴 되는데 좀 느려. 이렇게 부자가 돼. 그러니까 이게 점점 벌어져. 격차는 벌어져. 그러니까 빈부격차는 벌어지고 월세 사는 애들도 부자가 되기는 돼요. 왜냐면 월세가 싸니까. 100만 원 벌어서 월세 80만 원 내다가 월세 50만 원 내면 50만 원 갖고 맛있는 거 사 먹는다고. 얘네들도 부자가 되지만 다주택자가 더 빠른 속도로 부자가 돼. 그러니까 결국 빈부격차는 벌어져.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야, 너 살려면 사. 야, 얼마든지 사. 다주택자 허용할게. 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돼요. 근데 부자는 더 빨리 부자가 돼. 빈부격차가 벌어져. 근데 배 고픈 건 참아도, 다시 말해서 다주택자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죠. 다시 말해서 차라리 굶어 죽어도 돼. 그러니까 이거지. 당뇨병 걸려서 죽고 나는 굶어 죽어. 나는 굶어 죽고 당뇨병 걸려서 죽게 만들어. 이게 뭐냐면요, 세금이에요. 다주택자들한테 종부세 이빠이 매겨가지고 막 그래버리면 당뇨병 엄청 고통받잖아요, 다주택자들이. 그게 이제 당뇨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 걸리게 만들고 나는 굶어 죽어. 그러면 나는 배고파서 굶어 죽었으니까 배는 고파. 하지만 배는 안 아파. 왜? 잘 사는 놈도 당뇨병 걸렸거든. 얘도 곧 죽거든. 그러니까 배가 고프긴 해도 배가 아프진 않아. 얘도 죽고 나도 죽었어. 나는 굶어 죽었고 배고파서, 얘는 당뇨병 걸려 죽었어. 세금으로 뜯겨서. 근데 다주택자 허용하면 나는 배 안 고파. 오히려 더 잘 살아. 배 점점 불러. 근데 이게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살게 돼. 그러니까 나는 배는 안 고픈데 배가 고파. 아니야. 배는 안 고픈데 배가 아파. 너무 격차가 벌어지니까. 그러면 둘 중에 뭐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저는 뭐가 옳다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자폭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폭하면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 자폭했다가 일본한테 먹힌 거거든요. 그래서 자폭은 아니야. 누군가는 더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제가 볼 때 다주택을 허용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누구의 의견도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더 중간에 좋은 묘수가 있다면 그 길로 가면 돼요. 근데 묘수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묘수가 있으면 이미 선진국들이 했겠죠. 선진국들이 그걸 한 사례가 없어요. 이 다주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 어떤 묘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다주택자들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필요한 존재인지 없애야 되는 존재인지 필요하지 않은 존재인지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정립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왜 안 되지?